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6억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렵죠?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은 꿈도 못 구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25년부터는 그 기준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재산이 꽤 있으셔도 조건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나도 받을 수 있구나 하시면서 매달 몇십만 원의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한 달에 34만 원이면 큰돈 아니냐? 맞아요. 그 돈이면 생활비 부담도 많이 줄이고 병원비나 약가, 장보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이 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 어떻게 기준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또는 내 주변에 도움을 줘야 할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데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기초연금 말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는 돈이에요. 왜 주냐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시도록 돕기 위해서죠.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은퇴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했는데 내 수입이 없거나 적으니까 생활비 걱정이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태드리려고 만든 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식사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작은 비용들을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급되도록 기준을 정해 놓았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본인이 가진 재산이 너무 많거나 다른 수입이 충분하다면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혼자 사는 분과 부부가 같이 사는 분의 기준이 다르고 재산 평가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청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대상자가 아닐 거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보시면서 내 상황에 맞는 정보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그냥 복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2025년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우리 일상에 맞춰서 풀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받는지 못 받는지를 결정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이 2025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이었는데 이제는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가진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먼저 소득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득은 우리가 매달 또는 매년 버는 돈, 연금, 이자,
임대 수입 같은 걸 모두 포함합니다. 예전에는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일부 소득을 제외하거나 공제해주는 부분이 적었는데 2025년부터는 공제되는 항목이 더 많아져서 실제로 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벌어들이는 돈 전부 다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생활비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일부는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통과하기 더 쉬워진 거죠. 다음은 재산입니다. 재산에는 집, 땅, 예금, 차량 같은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재산 평가가 꽤 엄격해서 내가 가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재산 산정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재산 평가할 때 공제되는 부분이 더 많아졌고, 특히 기본 재산 공제가 늘어나서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그중 일정 부분은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6억 전부를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차량도 모두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특정 기준에 맞는 차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쓰는 생활 필수 차량은 빼주기도 해요. 그리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 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에는 이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엄격한 평가로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 탈락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공제 항목이 늘어나고 계산법이 조정돼서 실제로 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분과 부부가 같이 사는 분이 받는 기준과 금액이 각각 달라서 내 상황에 맞게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재산이 많아서 안 될 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2025년부터는 그 재산 기준이 완화돼서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억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게 바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신 정보입니다. 아마 주변에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영상 보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기초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생활비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은 건강관리, 식비, 약가, 교통비 등 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꼭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 소득과 재산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신청했는데 탈락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2025년 변경 기준이 반영되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으니 꾸준히 관심 가져주세요. 정리하자면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고 공제 항목도 늘어나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재산 많아서 안 되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2025년부터 바뀐 기준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재산 산정과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풀어 설명드릴게요. 사실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제가 친근한 예를 들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재산이란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해요. 집, 땅, 예금, 자동차 같은 거죠.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할 때는 이 재산을 그대로 다 계산하지 않고 재산환산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실제 평가 금액을 산정합니다. 재산환산율이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해 재산 가치를 줄여서 계산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1,000만 원은 그대로 1,000만 원으로 보지만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기도 해요.
그리고 자동차는 일정 기준에 따라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생활용으로 쓰는 차는 빼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으로 기본 공제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재산에서 무조건 빼주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분은 기본 공제액이 2억 원 정도 되고 부부가 같이 사는 분은 3억 원 정도까지 공제됩니다. 즉 재산이 6억 원 있어도 기본 공제 2억 원을 빼고 나면 4억 원만 계산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재산이 많아도 모두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배려해주는 셈입니다. 이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에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받는 연금이나 월급, 임대수입 같은 소득이 50만 원이고 재산 환산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재산 환산 금액의 4%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1000만 원 4% 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은 소득 50만 원 재산 환산 소득 40만 원 9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90만 원이 내 소득인정액이 되고 이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 기준 금액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4%라는 이 재산 환산율인데 이 비율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공제액이 늘어나고 재산 평가 방식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더 유리해졌답니다. 좀 더 쉽게 실제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어르신 어씨는 혼자 사시는데 예금이 3억 원, 집 한 채시가 5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금은 그대로 3억, 집은 기본 공제 2억 빼고 3억이 재산 산정 대상입니다. 재산 환산액은 3억 예금 3억 집 6억 원이고 여기서 4%를 곱하면 6억 0.04 2,4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재산에서 환산한 가상소득인 거예요. 여기에 실제 매달 받는 연금이나 소득이 0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0 2,400만 원 2,400만 원이 되는 셈인데 이 금액이 너무 크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예금과 집 모두 기본 공제액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재산 종류별로 공제 기준과 환산율이 다르니 꼭 전문가나 주민센터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자동차는 일대만 인정하고 일정 가격 이하일 경우는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뿐만 아니라 소득 측면에서도 여러 공제와 제외 항목이 있어서 나중에 신청할 때 내 소득인정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6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은 우리 삶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니 이 기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전문가 상담과 신청을 통해 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아직도 믿기 어려우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100%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5년부터는 재산 산정할 때 기본 공제액과 재산별 공제가 커졌고 또 재산 환산율도 현실에 맞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 재산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집 한 채와 예금이 합쳐서 6억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기본 공제 2억 원을 빼고 계산하고 재산에 적용하는 환산율 4%를 곱해서 산정된 가상소득이 실제 소득과 합산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가상소득이 반드시 월 34만 원 넘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산 종류별로 공제와 환산율이 다르고 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어씨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도 포함해서 계산하는데 연금, 임대 수입, 기타 소득이 많지 않다면 재산이 많아도 소득 인정의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주변에 꽤 많아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B씨는 6억 원 가까운 재산이 있지만 생활비가 많지 않고 소득도 적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C씨 부부는 부부 기준 재산 공제를 받아 6억 원 재산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었고 매달 소중한 지원금을 받고 계세요. 이처럼 재산 많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 상황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재산이 좀 많다고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꼭 한번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부부 기준과 단독 가구 기준이 다르니까 혼자 사시는 분과 함께 사시는 분은 반드시 구분해서 계산해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면 꼭 챙겨야 해요. 놓치면 그만큼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손해보는 거니까요. 여러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은 그런 사례들 몇 가지와 함께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꿀팁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많이 있는 사례 중 하나가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 넘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예요. 내가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신청할 필요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아까운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부터는 재산 공제도 늘어나고 소득 산정 방식도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조회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신청 서류 준비 때문에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서류가 복잡할 것 같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 미루다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서류가 크게 어렵지 않고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신분증과 기본적인 재산 증명 서류만 챙기시면 대부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재산 줄이기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으로 재산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가의 자동차가 있으면 가족 명의로 변경하거나 필요 없는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하지만 절대 불법적인 방법은 피해야 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에 꼭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신청을 너무 늦게 하거나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연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을 꼭 지켜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신청 후에는 빠르게 처리되도록 필요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처음에 탈락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으니 꾸준히 관심을 가지세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만 잘 기억하셔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안타까운 사례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꼼꼼히 챙기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 담당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서류 작성부터 준비까지 전부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꼭 방문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라는 정부 복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어 멀리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특히 편리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신분증은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내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재산증명서류 통장, 예금 잔액증명 등,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알려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신청 전에 내 소득과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 복지 서비스 조회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후에는 처리 기간이 있는데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결과가 나오면 안내 문자를 받으시고 승인되면 매달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하실 때 제출한 서류가 완벽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류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니 한 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고 매년 재산과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 권리를 잘 챙기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리고 꼭 신청하셔서 든든한 노후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기초연금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나요? 매달 34만 원, 40만 원씩 못 받으면 그만큼 내 생활비, 병원비, 약가, 식비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6억 원 가까운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지나친다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 보세요. 그리고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으니 걱정 마세요. 또 주변 어르신, 부모님, 친구분들께도 꼭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알고 함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기초연금은 여러분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서 매달 들어오는 그 돈으로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편안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함께 힘써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행복하고 따뜻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